책에서 얻은 지식은 소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삶의 격, 몸은 기억한다. 거짓의 사람들, 한낮의 우울과 같은 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어떤 진리도 찾아냈다. 그러면서 정신과 약을 먹고 도서관 프로그램과 독서 토론회에 참가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닌 그것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녀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의 책임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희는 이제 사랑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손끝으로,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들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제3장 햇살은 아이에게 먼저 내린다. 이제 아이는 자주 웃는다. 조그만 손으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넘어졌다가도 혼자 일어선다. 가끔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진심을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묻는다. 엄마, 오늘은 괜찮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면 아이는 안심한 듯 웃고 엄마의 손을 꼭 잡는다. 아이는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해졌다는 걸 느낀다. 낮엔 그림책을 보며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고 밤이면 포근한 이불 속에서 엄마, 꿈에서 만나라고 말하고 잠든다. 그 작은 입술이 뱉는 말들에 세상이 다시 열리는 듯하다. 아이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알고 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자라게 한다는 걸. 아이는 잘한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으며 그 온기를 기억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쌀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내일로 달려간다. 소희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시간에 일어난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툭툭 건드릴 때면 그 손끝의 온도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 아이는 아직 서툴지만 눈빛은 선명하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세상을 눈으로 배우려는 사람의 눈. 엄마, 책 읽어줘. 아이의 말은 이제 문장을 이룬다. 기특하고도 서글픈 순간, 소희는 아침마다 책 한 권을 꺼내 읽어준다. 넓은 마음이라는 제목이 붙은 동화책은 그녀가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함께 만든 그림책이다. 마음이 아프다고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아이의 얼굴은 읽는 동안 몰입하고 웃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 소희는 그 표정을 잊지 않기 위해 종종 메모한다. 오늘 아이는 고마워라는 단어에 오래 웃었다. 내내 웃었다. 아이의 웃음은 파도 같다. 밀려왔다가 그녀의 가슴 언저리를 젖게 하고 다시 간다. 그 자녀물로 하루를 산다. 도서관 독서 토론회에 참가한 날, 한 할머니가 말했다. 당신 목소리는 이야기를 품고 있네요. 아이가 당신을 듣고 자라면 잘 클 거예요.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가벼운 안도감이었다. 나도 어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확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다시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책을 펼치는 밤. 읽는 책은 몸은 기억한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아이를 두고 도망치고 싶던 순간에 자신을 품는 시간. 책을 덮고 난 후 아이의 얼굴을 본다. 가느다란 속눈썹 아래로 빛나는 생이 자라고 있다. 아이의 자는 얼굴은 이제 그녀의 거울이다. 거짓을 사랑했던 시간, 망가졌던 관계, 무너졌던 마음들이 더 이상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는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아이의 체온은 진짜라는 것. 아이의 작은 손이 소희의 가슴 위로 올라온다. 심장이 조용히 또렷하게 뛴다. 아이의 손은 아직 작고 따뜻했다. 책상 위로 바싹 다가온 햇살은 마치 아이의 손에 먼저 안착하듯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소희는 아이가 쥐고 있는 크레용을 바라보며 문득 눈시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엄마, 여기 강아지야. 아이가 색칠한 그림책 한 페이지를 들고 소희에게 내밀었다. 서툴지만 강아지의 귀와 꼬리를 신중하게 고른 색으로 채운 흔적이 선명했다. 그림 속 강아지가 웃고 있었다. 소희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그 표정에서 본 것 같았다. 자신의 울분과 절망으로 검게 뒤덮였던 시간 속에서도 이 아이는 웃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을 가졌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다. 도서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그날만큼은 소희도 책을 읽었다. 삶의 격을 다시 펼쳐 읽으며 아이의 눈동자에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비춰지는지를 깨달아갔다. 그리고 점차 자신도 아이처럼 새로운 삶의 문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매일 다짐했다. 사랑은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아이의 미소는 그녀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날 오후 소희는 아이와 함께 작은 공원에 갔다.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 끝자락, 아이의 두 발은 흙길 위에서 쿵쾅거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엄마, 나무도 엄마 있어? 그 말에 소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응, 그치만 나무 엄마는 흙일지도 몰라.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따뜻해.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단 품으려는 아이였다는 것을. 그 손끝에서부터 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아이는 자작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장엔 토끼가 웃고 있었고 다른 장엔 울고 있는 별이 나왔지만 결국 별은 다시 웃었다. 엄마, 이건 우리 책이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책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아이가 그리고 그녀가 회복한 삶이 담겨 있었다. 더는 무너진 사랑이 아니었다. 이젠 만질 수 있는 희망이었다. 햇살이 묵직하게 창문틀에 앉아 있었다. 소희는 커튼을 반쯤 젖힌 채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는 얼굴이었다. 땀은 부드러운 살구빛, 속눈썹은 작은 깃털처럼 말려 있었고 가끔 입가가 미세하게 떨릴 때면 소희는 자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감각에 고요히 잠겼다. 그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메시지도 예고도 위협도 없었다. 소희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아이의 작은 옷을 천천히 헹궜다. 햇빛에 말리기 위해 펼쳐놓을 때마다 그 아이의 하루가 포개져 눅진하게 피어났다. 젖은 옷감에 남은 우유 냄새, 아이가 흘린 밥풀, 조금씩 늘어가는 발자국. 책상 위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삶의 격. 문장은 고요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무게가 있었다. 읽다 말고 고개를 들면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고 부엌에서는 밥물이 끓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잠결에 웅얼거리는 아이의 목소리, 작은 손이 소희의 옷깃을 더듬을 때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 하루를 지켰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밤이 깊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소희는 거실에 불을 하나만 켠 채 책을 펼쳤다. 책 속 문장은 조용히 스며들었다가 마음 한 귀퉁이에서 스르르 눈물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울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그건 치유의 입자였고 소희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날 아이는 꿈을 꿨는지 잠결에 웃었다. 작은 입술이 위로 휘어졌고 두 손은 이불 위에서 파닥거렸다. 소희는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 이마에 입을 맞췄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다. 부서졌던 사랑은 이제 아이의 체온과 함께 천천히 다시 짜이고 있었다. 피곤해도 책장을 넘기고 힘들어도 병원에 다니고 낯설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하루는 아이의 웃음 한 조각으로 충분히 다시 세워졌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그녀의 등을 기억해 준다면, 그 따뜻했던 등을 품에 안고 울던 어느 날을 떠올려 준다면 소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다.